2020년 10월 28일 저녁 서울대에서 대학 신입생 입학 전형 예고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요약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정시모집에서 교과평가를 도입하겠다. 즉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배웠고 어떻게 배웠는지를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정시모집이 여태까지는 수능 100%였습니다. 체교과 제외하고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정시모집에서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해서 선발하겠다. 자, 지역균형 전형을 정시모집에서도 선발하겠다라는 부분. 세 번째, 이번엔 수시모집입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를 완화하겠다. 원래는 국수, 영탐 각각 중에서 세 과목이 각 2등급 이내였거든요. 이것을 세 과목 합 7등급으로 완화하겠다. 많이 완화한 겁니다. 완화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다음 보도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지막 교과 이수 기준. 2022학년도부터 서울대에서는 교과 이수 유형을 2개로 나눠 놓고 정시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이다 하더라도 이 교과 이수를 어떻게 했는지를 봐서 가산점을 최대 2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형 1을 만족하면 가산점 1점, 유형 2를 만족하면 가산점 2점 이렇게 주겠다라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수학, 과학, 사회, 즉 수학과 탐구에 해당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과학이랑 사회를 완전히 탁 나눠 놨었습니다. 유형 2를 한번 말씀드리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 4과목, 그 다음에 일반 선택 3과목과 진로 선택 하나. 그 다음 과학의 경우에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2과목, 혹은 일반 2과목, 진로 3과목. 사회는 일반 3과목, 진로 1과목, 일반 2과목, 진로 2과목. 이렇게 교과 이수를 하면 가산점을 2점을 주겠다. 라는 교과 이수 가산점을 22학년도에 처음 신설을 했는데요. 이것을 2023학년도부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시에서도 수시에서도 교과 이수를 어떻게 해라 라는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보면 입학전형 개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 다음 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 보시면 먼저 지역균형 전형부터 볼게요. 자, 지규는 원래 서류 70과 면접 30 이렇게 일괄 전형으로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23학년도부터는 다단계 전형으로 뽑겠다. 즉 서류 평가를 1단계 해서 3배수를 뽑을 때 좀 걸러내겠다라는 거고요. 1단계 성적 70, 면접 30, 2단계에서 이렇게 뽑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최저를 완화한 건데요. 원래 3개 영역 각 2등급 이내였는데 3개 영역의 등급합이 7등급 이내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죠. 1, 3, 3 맞아도 되는 거죠. 이전에는 이렇게 3등급이 2개 있으면 아예 안 됐죠. 4개 중에 3개 영역이 2등급 이내였으니까. 그런데 변경 후 2023학년도부터는 133이 되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33, 4 이렇게 맞았다 하더라도 1차를 붙었으면 이 1차에서 1단계, 2단계 붙었으면 133을 가지고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탐구는 2개 과목 등급 평균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많이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시모집에서 지역균형 선발을 하겠다라는 부분. 이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역균형 전형은 원래는 수시에만 있었어요. 수시 학종 전형인데, 그리고 고등학교별로 추천 인원 2명 있었는데 정시에서도 지역균형 전형으로 뽑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각 모집 단위, 뽑는 모집 단위가 나와 있는데요. 인문대, 사회대는 학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대, 약대, 약학계열, 의대, 그 다음에 치대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도 서울대에 들어온 학생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
이러한 학과에 들어온 정시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특정 지역과 특정 유형의 학교에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이 이제 조사 결과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국립대니까 해소하고자 정시 모집에서도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때 원래는 정시는 무조건 수능 100%죠. 체교과를 빼놓고는. 그런데 수능 60점과 교과 평가 40점으로 선발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60점에 별 들어있는데요. 보면 서울대학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감점 기준을 적용한 표준 점수 총점을 아래 점수 산출 방법으로 환산한 점수다. 이렇게 해서 60점을 반영하겠다라는 거죠. 점수 산출 방법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모집 단위 지원자 중 최고점 빼기 모집 단위 지원자 중 최저점, 즉 최고점과 최저점을 뺐을 때 15점 이상이 차이 나는 경우는 이러한 식을 이용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식을 이용하겠다. 여기 보면 지원자 점수와 모집 단위 중 최저점 점수를 빼는 이 부분이 있죠. 자, 제가 만약에 최저점인 지원자라면 이 부분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이 다 없어지고요. 45점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한다. 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60점이 만점이잖아요. 60점과 45점으로 즉 15점 차이로 환산이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점수가 15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점에서 60점에서 만점에서 최고점 빼기 지원자 점수를 뺀 그 점수를 이용한다. 이렇게 해서 수능 점수 60점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환산해서 계산하고요. 그 다음 교과평가 40점은 어떻게 하느냐. 자, 평가 등급 보시면 A, B, C 있습니다. 그래서 A 10점이고 C가 0점이네요. 자, 이렇다는 말은 교과평가가 40점 만점이지만 실질 반영은 10점이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본 점수가 30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해서 A, B, C 중에 하나를 주는데 그 조합이 A면 만점, A, B면 8점, B, C면 3점, C, C면 0점 이렇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시 모집 지역균형 전형 선발하는데 이러한 모집 단위에서 선발하고 그 다음에 수능은 60점이 들어가지만 그 중에 45점이 기본 점수, 교과평가는 40점이 들어가지만 이 중에 30점이 기본 점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정시 모집 일반 전형입니다. 정시 모집 일반 전형 역시 아주 큰 변화가 있는데요. 정시 모집은 계속 수능 100%로 선발했습니다. 체교과만 제외하고. 그런데 이제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1단계에서 수능으로 먼저 한번 거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80 그리고 교과평가 20 앞에서 직윤 봤듯이 교과평가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에 비해서 정시모집 일반 전형은 수능이 조금 더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발합니다. 자, 이 일반 전형, 정시모집 일반 전형에서 교과평가가 들어간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특히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과탐 2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하는 친구들의 성적 폭이 좀 넓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 성적 폭이 좀 넓어서 좀 하위권으로 입학한 친구들의 성취도가 좀 떨어졌었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서 조금 더 성실한, 그리고 이 대학 수업을 들을 만큼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산출 방법은 앞에서 정시모집 직윤 전형 봤듯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 점수가 조금 다르겠죠? 이제 살펴보면
자, 수능부터 보실게요. 요거는 이제 다 지우고 수능 표준점수 총점 서울대가 2022학년도부터 국수 탐 모두 표준점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표준점수 총점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환산하는데 뭐 20점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20점 곱하기 지원자 점수 마이너스 1단계 합격자 최저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최저점이라면 이 부분이 0이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에 부분이 다 0이 되고 기본 점수가 이제 60점. 내가 이 학과에 이제 1단계로 합격하긴 했는데 내가 꼴찌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60점이 된다. 내가 몇 점이 됐든 간에 60점이다. 그래서 1등인 학생은 80점일 가능성이 있겠죠. 만점이라면 이렇게 80점과 60점, 20점 차이 나게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점 미만인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80점에서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1단계 성적을 환산한 다음에 2단계 교과평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과평가 20점 만점인데요. 20점 만점인데 A가 5점, C가 0점이죠. 그러니까 15점이 기본 점수가 되겠죠. 실질 반영이 5점이다. 두 명의 평가자가 학생의 교과 발달 사항을 평가해요. 다른 것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와 B와 C 중에 하나씩을 주고 이 등급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이렇게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었는데요. 보니까 지금 여기 최고 점수가 5점이잖아요. 이 5점의 점수를 받은 친구와 0점의 점수를 이제 받은 친구, 이 둘의 성적이 1단계 성적 환산했을 때에 뭐 예를 들어 60점 맞은 친구, 그 다음에 뭐 수능 점수가 60, 뭐 7점 맞은 친구 이렇게 있을 때 이 환산 점수에 넣으면 이 점수 차가 5점보다 원래 6, 7점 점수 차가 나던 이 점수 차가 5점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4, 5점 사이로 줄어들게 되어서 실제로 수능을 조금 잘 봤다 하더라도 교과 발달 사항이 매우 안 좋은 학생의 경우에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서울대에서 이러한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긴 넘어갈 거고요. 교과 평가 방법 안내 간단히 살펴보면 다른 부분은 이렇게 보고 평가 항목, 과목을 무엇을 이수했는지, 그 다음에 성취도, 그래서 과목 수준, 수강자 수, 원점수, 표준 편차, 평균, 그 다음에 분포 비율 이런 것들 보겠다. 그 다음에 요거 세특 보겠다. 요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반영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요. 평가 기준, 여기 절대평가해서 A, B, C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 예시를 한번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A등급 평가 사례해서 공과대학 지원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을 2과목 이상 선택해서 공대니까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 선택하여 이수하면서 기초교과 영역, 즉 국영수 등 모집 단위 관련 교과목 성적이 1, 2등급이고 성취도 A다. 그리고 이수한 각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내용이 나타난 경우에 A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이제 정시로 들어오는 친구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교과 평가가 정시 전형에 들어가니까 물론 수시에도 들어가긴 하지만 정시 전형, 수시 전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교과 평가가 정시 전형에 들어가는데 이 서울대에 고민이 있어요. 서울대에 오는 친구들은 과탐 2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문계는 상관이 없고 자연계에 대해서 이제 서울대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구과학 2를 합니다. 그런데 지구과학 2 같은 경우에는 공대에서는 정말 특정 학과를 제외하고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구과학 2를 하고 오느니 물리학 2를 하고 오는 게 100배, 1000배 나은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물리 2나 화학 2를 수능에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지 않고, 공대 입장에서는, 공대 교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물리2, 화학2를 이수하지 않고 공대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대학에 가서의 학습 성취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교과 평가를 넣지 않았나 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예시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물리2, 화학2, 기하 이렇게 써 있죠. 이걸 해라 라는 겁니다. 이걸 해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다. 서울대의 이과에 진학한, 정시 전형으로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대학의 고민이 이렇게 교과 평가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교과 이수 기준 개편 볼게요. 원래 22학년도에 앞에서 설명드렸듯 유형 1, 2 해서 정시에서 가산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22학년도에서도 그게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학생들이 특정 과목만 하고, 그리고 이과다 하더라도 과학이 좀 어려우면 최대한 막 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 가산점을 주고 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보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교과 이수 기준 1과 2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세 번째 부분 볼게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영역에서에 따른 교과 이수 기준 1과 선택 과목 유형에 따른 교과 이수 기준 2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이 기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과목을 이수해라. 그것을 권장한다라는 거예요. 뭐 감점을 하겠다,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말은 없지만 권장하겠다. 즉 이렇게 들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과 이수 기준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정시의 교과 평가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서 서류를 평가할 때 이 부분도 이제 보겠다라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교과 이수 기준 1 보시면 탐구와 생활교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교과 중 셋, 과학교과 중 셋을 하거나 사회교과 중 둘, 과학교과 중 넷을 해라. 이전에는 수학, 과학, 사회 나눠가지고 몇 과목, 일반 선택 몇 과목 이렇게 해라 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탐구를 이렇게 지정했죠. 여기서도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왜 이런 기준을 두게 되었는가. 학생들이 과학을 많이 안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이든 인문계열이든 간에 과학을 3과목, 4과목도 안 하고 오는 학생들이 많은 거죠. 특히 인문계열은 그렇다 쳐도 자연계열도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와서 적응하는 것이 힘들 것이고 서울대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정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진로 희망에 따라 과학 2 과목 이수로 권장함 이렇게 되어 있죠. 2를 좀 해라. 앞에서도 A 주는 예시 보셨잖아요. 공과대학. 2를 좀 해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진로 희망에 따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에서. 공대 올 거면 제발 물리2, 화학2는 좀 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교과 이수 기준 2 이것도 좀 충족을 해라 라는 부분인데요. 수학, 과학, 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2022학년도에 가산점 2점을 받기 위해서 충족했어야 됐던 수학, 과학, 사회의 교과 이수 유형과 일치합니다. 일치. 그래서 뭐 이렇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좀 잘 섞어서 해라. 그런데 이 진로 선택에 대해서 앞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진로 희망에 따라 과학 2를 좀 이수해라 라는 부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됐죠. 2개 교과군 이상에서 충족을 해라 라는 부분. 자, 그 다음 요 미술대학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서 좀 적어 놨는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4가지를 쭉 요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시 모집에서 교과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수능 성적이 좀 낮은 학생이 합격하는 경우에 그 안에서 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한 친구를 변별에 선발하겠다라는 서울대의 의지가 보인다라는 부분. 그
그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에는 정시 모집 일부 학과에서 직윤 선발하고 그다음 수시 모집 직윤에서 수능 체제를 완화한다. 이 두 부분은 이 서울대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인 학종으로 일반고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긴 하지만 실제로 서울대의 지역 편중은 아주 예전부터 거의 뭐 15년 전부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완화하겠다. 공립대로서 그러한 조치가 되겠고요. 네 번째, 교과 이수 기준은 100% 자연 계열을 겨냥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형 과정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과목을 수강합니다. 어려운 과목도 수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투 과목보다는 생활과 과학이라든지 과학사 이런 진로 과목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을 꼭 들어야 하는 뭐 교과 이수 유형에서도 보면 22학년도에는 사실 정시 전형으로 들어갈 때 뭐 물리 2, 화학 2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가산점 이점을 받기 위해 일반 선택 3과목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화생, 지, 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진로 선택 2과목을 꼭 2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논술 전형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뭐 융합과학과 생활과 과학 뭐 이런 식의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이수하게 되는 거죠. 공부하기 쉬우니까 특히 정시에 올인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서울대에서 좀 학생들이 기초 학문을 하고 와야 공대나 자연대에 진학을 했을 때 힘들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과목은 좀 듣고 와라 라는 서울대의 의지가 들어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